시청자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금요일 밤에 찾아뵙는 여의도 주시광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사들이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대 강세로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쭉쭉 잘 가다가 좀 너무 잘 가서 피로해진 걸까요? 오늘은 좀 쉬어가기 장세가 돋보여진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제는 더블 딥이 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투자에 열을 올리고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앞으로의 시장 상황 잘 체크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눈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시광 좀 더 탄탄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시광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요. 밤 10시 놓치지 마세요.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전에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아주 냉철하고도 또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꼭꼭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다름 아닌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노란톡 많이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의도 주시광 오픈 채팅방 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부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는 금요일 밤의 여의도 주시광 지금 출발할 테니까요. 여의도 주시광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와 함께요. 김기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 꼭 내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파이팅하고 시작할까요? 네. 여의도 주시광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팅 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볼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화이팅 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면서 저희는 그동안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께서 또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살펴봐 주실 예정이니까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 높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면서요. 본격적으로 팩트 체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추이가요. 어느 정도 좀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정에 대비하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3월 19일 날 코스피 기준 1439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1860포인트까지 4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죠. 그 이전 코스닥은 더 급반등을 했고 코스피도 역시 따라서 급반등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진정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대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 날 이제 여기 출연하면서 MTN에 출연하면서 이제 하락의 이유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다. 그죠?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두 번째 했었던 게 뭐죠? 월가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다. 지금 무제한 돈 풀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어제 또 정크본드까지 매입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보강에 현안이 돼 있습니다. 해결이 됐죠. 자, 그다음 미국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 극좌파였죠. 구글이든 애플이든 대기업을 해체하고 VC를 증세시키고 하는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미국 시장이 20% 이상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였었는데 어제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해결이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유가 급락이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오펙 감산 회의가 있었죠. 나름 멕시코의 반발로 인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만 조금 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다시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1,000만 배럴이냐 1,500만 배럴이냐 조금 더 감산의 규모를 늘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유가는 감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반등하는 존재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고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부분만 해소되는 거지 그 이전에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20불에서 40불 사이에서 등락을 펼치는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급등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3월 13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 특히 미국 쪽이죠. 그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보게 되면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그죠? 사실 뉴욕 사망자 수가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좀 확산되고 하는 부분이 이번 주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산 흐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지겠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 대량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긴다. 아직 그 치료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무려 4,418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성공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미리 계약을 했겠을까요? 신약이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의 확률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감염병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치명적이지만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하지만 또 그것이 오랜 기간을 연속적으로 갖고 가게 되면 지금처럼 팬데믹의 상황이 돼버리면 공급과 수요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감염병 이슈 자체가 글로벌 경제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무차별 양적 완화,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죠. 미국 GDP 대비 경기 부양 정책으로 지금 유동성을 푸는 게 2008년, 2009년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2배 이상의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경기의 하강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찌 보면 해피한 부분이 트럼프다. 그죠? 사실 코로나19 발병 이전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바이든이든 샌더스든 블룸버그든 그 누구한테도 필패였었던 트럼프가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발병 이후에는 국정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 풀면 장땡이죠. 자, 지난번에도 소개시켰었던 부분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의 위기와 2020년 위기는 본질이 틀리다. 뭘? 코로나19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구조적인 수요 위축이 아니라 이연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정점 흐름이 지나고 나면 그 정점이라는 것만 분명해진다면 그죠? 시장은 더 빠르게 회복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인들의 동학혁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들이 올해 약 20조를 순매수를 했죠. 그런 가운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 딥이 올 거다, 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할 거다,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가가 매수를 할 때 그죠?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져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97년도 IMF 이후에 1998년 6월 16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78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러면서 1000포인트를 올라오는 52주간 동안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승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 개인 투자가가 많이 매수를 하면 지느냐 하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는 한정된 상황에서 그죠? 외부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가운데 안에서 신용이나 레버리지 스탁론을 발생시켜서 무리하게 매수를 한 경우엔 기관과 외인이 그것을 알고 밀어붙여서 교란시키죠, 시장을. 그러나 지금은 외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정도의 현금화를 한 것뿐이고 우리 개인 투자가는 지금 대안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도 안 되고 다른 여타 예금 금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시중의 예적금이 1516조 중에서 일부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온 25조 정도가 들어온 신규 수혈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가가 시장에 주식을 많이 매수하면 떨어진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만 뉴스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이런 부분만 자제를 하시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베팅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아직도 먹을 것이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왜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그죠? 그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죠? 뭐 당연히 외국인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 미국 펀드 매니저든 누구든 미국에서 지금 확산이 막 일어나면서 그죠? 전부 다 봉쇄되고 있는 과정에 그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심리적으로 유축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부자는 어느 투자가는 일부 현금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우리 시장에서 매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약 1,500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지난번에 급락을 해서 저점을 갔을 때는 한 1,100조, 1,200조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그런 가운데에 외국인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에서 40%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번에 좀 줄여서 36%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1,500조 중에서 440조, 450조 정도를 아직도 들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300조 중에서 외국인이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렇게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그죠? 시가총액 61조 중에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네이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도 역시 27조 중에 58%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제일 좋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50%가 넘도록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 4월 오늘까지입니다. 약 14조 8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450조, 440조에서 15조 정도 현금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40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팬데믹이 뭐니 난리야. 거기서 한 15조 정도 현금화 하는 거 여러분들의 계좌의 자산과 비율로 따지면 껌값이죠. 그죠? 그 외국인 매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또 거기다가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 500억 정도 현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현물을 사기 전에 선행성을 보이는 게 선물 매매입니다. 선물 매매는 오히려 3월 11일 이후에 4조를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환매를 통한 이익 실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저점이 3월 19일이고 미국의 저점이 3월 23일입니다. 3월 그 저점이 나오기 이전부터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지만 일정 정도 선물에서는 지속 매수하고 있다. 선행성을 가진 선물 매매의 패턴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장 쉽게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모습이고 미국만 정점이 지나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순차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놓여질 경우엔 섹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죠? 개인 투자가의 집중력 없는 매수, 거기에 기관 투자가가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순환, 치고 빠지기 이런 유형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피곤한 흐름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지금 외국인이 귀환했을 때 정말 외국인들은 또다시 시크릿컬 업종이나 이런 재무구조가 약한 업종을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이 방법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여하튼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분명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올 거고 그 변화에 맞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4.15 총선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느냐 그때 정치 테마주 그죠? 남선알림이 뭐 이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정책적 변화 가능성 중에 딱 두 개만 짚으면 범여권이 승리한다. 그러면 소주성 강화되겠죠?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선거 이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국전력의 정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범야권 승리 시에는 원전 관련주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또 특별한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전문가님? 네, 뭐 조금 전에도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네네. 예,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의 시황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11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 혹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낙폭과되냐, 그죠? 아니면 향후 주도할 섹터의 흐름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자산의 성격과 자산의 규모겠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고 싶으신가요? 꼭 잠시 후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보시면 더 많은 지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료 방송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와, 벌써부터 깜빡이고 있죠.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 만나 뵈실 수가 있고요.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전화 문자도 많이 주시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됐던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들 꼭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전에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번호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챙기셔서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그 고민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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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잘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이번 주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주일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다산 네트워크요. 다산 네트워크스 우리 또 김기수 전문가님이 사랑하는 섹터, 5G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인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종목명은 알려주셨고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6,505원에 네. 있고요. 12.5%요. 12.5% 비중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4월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4월은 아니고 3월이요. 아, 3월에 들어가셨어요? 네. 오, 깊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6,505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다산 네트워크스 비전 알아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월 달에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아주 해피하죠. 대부분의 업종 종목이. 네. 예, 신규로 투자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계속 투자하고 계셨던 겁니까? 신규로 투자했어요. 아, 예. 그런데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 하반기에 5G 대장주로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사놓은 거거든요. 아유, 맞습니다. 뭐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아니지만 네. 뭐 이 5G 업종 자체는 뭐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반기에 4조를 선집행하고 중국의 투자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 등 계속해서 하반기 투자, 뭐 상반기부터 하반기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또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크 그 장비 개발이 및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0원. 사실은 이 섹터 부분은 대부분이 뭐 KMW, RFHIC 그리고 서진 시스템 모두 5G 관련주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다가 상방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그죠? 이렇게 네. 급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되돌리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로 갖고 계신다면 네. 10,000원 이상 정도까지는 꼭 들고 한번 가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문가님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더 매수를 해도 된다. 다만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히려 7,050원인데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지켜두세요. 지금 더 추매하지 마시고 8,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비중을 더 싣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매수를 해도 되지만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서 다시 지지 확인을 받으면 얘가 확실히 간다는 걸 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더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고 그때 매수를 하면 더 빠른 시간에 목표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샀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을 참는 게 사람이 조금 주식 투자가는 좀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는 중장기를 보다가 남의 종목 타 섹터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빠지거나 옆으로 횡보하면 네. 부러워지는 거거든요. 부러우면 지는데 그죠? 그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궁금했던 거는 혹시 다 물어봐 주셨어요? 네, 다 물어봤어요. 아,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침착하셔서 장 대응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꼭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내시면 문자로 자랑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익들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요, 좀 빠르게 대응 전략들 챙겨볼 수 있도록 1분 스피드 상담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종목 추첨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당첨이 됐어요. 이 종목은 3254님의 종목이고요. 29,0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50%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요. 소폭의 수익권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불화 폴리이미드 국산화 이슈도 있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대통령의 격려
칭찬도 받은 바 있죠. 자, 목표가 어떻게 잡고 움직이면 좋을지 60초 내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있죠. 이게 보통은 이제 이 폴리미드 필름 쪽 이쪽만 알고 있는데 산업재나 또 패션 이쪽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안 좋고 하나는 폴더폰 관련해서 그 CPI 필름이 해외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폴더폰 관련 해외 기업들이 다 공장을 셧다운 했잖아요. 네. 그죠?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 박스권에 있다가 한번 빵 하고 60일 이평선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35,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섹터,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간 지정해 주시는 박스권을 빵 하고 터트려 주는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도 돌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중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입니다. 폴더블 부품주로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된 종목인데 2860님의 종목이고요. 17,5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2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보였어요. 그래도 조금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60초 드릴게요. 네, KH바텍 폴더블폰의 힌지 관련 네. 업체고 저도 상당히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KH바텍 지금 18,200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 박스권 라인에서 놀다가 코로나 때문에 얘도 하락을 했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IT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섹터들 올라오는 반등하는 동안 기다려준 겁니다. 강보유홀딩 유지하고 22,500원까지는 일단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강보유홀딩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명쾌하네요. 자, 이어서 또 명쾌하게 다음 종목도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돌림판 돌려주세요. 네, 이어서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현대차, 한국알콜, 카카오 등등 보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종목 명문제약입니다. 7420님의 종목이고요. 6,100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25%의 비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장 초반에 좀 오르는 듯 하면서 거래량 실렸는데요, 전문가님. 오후장 들어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충제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시세가 모아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쉽네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60초 드릴게요. 앵커님이 회사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접고 차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제 관련주 뉴스 났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뉴스 보고 뉴스 호재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입니다. 분할 매도 관점. 예, 호재가 나왔을 땐 누구나 사고 싶어 할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신 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개파락을 했어요. 유상증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종목 부분 오늘의 저점을 깨면 눈 볼 거 없이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전략 살펴봤어요. 호재 나올 때는 분할 매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종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나올까요? 자, 60초 동안 빠르게 대응 전략 살펴볼 수 있는 이번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9997번님의 종목이고요. 17,100원에 들어가신 것 같고 20%의 비중 지금 갖고 계세요. 이거는 클로로킨 관련주로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오늘 추이가 좀 아쉬웠네요.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 역시나 60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 종목도 코로나19 임상 관련 네. 병용 치료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이 코로나19에 편승해서 코로나19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업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대량의 거래를 싣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일단은 거래량이 없이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저점 13,500원 내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저점을 하회하면 무조건 매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저점 13,500원은 반드시 사수해야 될
지지 라인이고 그것을 하회하면 손절이든 매도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9997번 시청자님 꼭 13,500원은 사수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종목판. 자, 역시나 60초 동안 빠르게 살펴볼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 당첨될까요? 와, 이마트네요. 저희 PD님이 얼마 전에 여기서 장 보셨다고 했는데 이마트 볼게요. 자, 1336님의 종목이었고요. 11만 2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20%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10만 원 선 깨졌다가 그래도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마트를 홀딩해서 쭉 상승시킬 수 있도록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60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 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판단을 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뭐 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하향이고 사실 이마트도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하향이거든요. 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더 간편하고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한 12만 5천 원, 13만 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다른 섹터로 바꾸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쓱의 성패에 따라서 이마트의 주가 한번 살펴볼만 하겠네요. 자, 쓱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1분 스피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13-3366-8200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저녁은 드셨죠? 예, 예. 어떤 거 드셨어요? 오늘 저녁에는 뭐, 간단한 거 뭐, 간단한 비빔밥 거 먹었어요. 예, 진짜요? 맛있는 거 예, 드셨네요. 예, 예. 자, 수익도 맛있게 또 우리가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고민되는 종목들 챙겨 드릴게요. 오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한국 알콜요. 한국 알콜요. 예, 예. 매수가 알려주세요. 12,400원에 어제 매수했어요. 어제 20%. 매수하셨어요? 예, 예. 네, 비중은요? 20%. 2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TV 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오늘 좀 내리길래 걱정이 돼가지고. 예. 어제 샀는데 오늘 그러네요. 신용을 샀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빨리 김기수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다 풀어봅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이제 한국 알코올 뭐 기술적으로 봐드릴게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은 아니고 일단 그 신용으로 매수하실 만한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쌍봉을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죠? 그 내려올 때마다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작업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점 부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자리지 비중을 늘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레버리지를 썼다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얘가 보통 거래량이 하루에 6만 주 정도, 5만 주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엄청난 거래량을 실었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은요.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주식들이 거래량을 막 증가시켰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정말 황금성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평상시에 거래량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부분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수급 흐름도 보게 되면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9%나 떨어진다는 건 사실 이 내면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울 거예요. 사실 종목 질의를 한다는 건 위로받고 싶은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이 종목은 여기가 1,700원, 1,800원 라인 부분이 반드시 종가상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회하면 이제 이
쌍봉 이후에 다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반드시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내려올 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고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예. 네, 예. 계속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고요. 혹시 다른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꼭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함으로 도착한 고민들도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문자함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문자들 보이고 있어요. 와, 수젠텍, 진원생명과학 쭉쭉 보이네요. 밑에 보니까 하트가 또 눈여겨 보여집니다. 2860님의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인데요. 25,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20%인데 오늘 종가 보니까 16,15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우리산업은 어떻게 챙겨갈까요? 우리산업 네, 네. 25,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요. 자기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에 투자하셨던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은 그 정도 가격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저점이 대부분의 LG노텍도 반토막이었으니까 네. 그 더 조그마한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이었던 게 정상입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25,000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던 25,000원이면 요 부분 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회복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죠? 더디다는 건 이 V자 반등을 지수조차도 V자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거보다 느리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가격을 매도해야 되는 가격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 부분의 급등보다는 천천히 올라오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좀 천천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2860님 하트 보내주셨는데 꼭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 문자를 또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요. 0981님의 문자입니다. 흥구석유이고요. 50% 비중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8,734원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원유 관련 회의가 변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유가가 최근 20년 사이에 좀 최저치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또 8,150원 기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잠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한국 알코올이나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종목 질의하지 않을 만큼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눈 뜨고 코베 간다는 말 있죠. 네. 그죠?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가는 주식이거든요. 변동성이 많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볼일 보고 왔는데 슉 음봉 나서 거래량이 싣고 떨어져 있으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거나 황금색이 있는 종목은 이런 유형보다는 그 위험성이 낮은데 이런 종목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만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추세를 갖는 흐름을 갖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흔적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 정도 박스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의 우상향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만 정해드리면 이 양봉의 반 라인이었었던 7,500원, 7,500원 라인은 종가상 깨지 말아야 되고 깬다면 손절을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이전 고점인 11,900원 사이 11,500원 내외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까지 전략 들어봤어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쭉쭉 울고 있는 문자도 있고 한데요. 먼저 SK 디스커버리 살펴볼까요? 1325번님의 종목입니다. 16,800원에 들어가셨고 40%이시네요. 오늘 SK 디스커버리가요. 오늘 종가가 26,800원이니까 와, 엄청나시네요. 자, 일단 이게요, 혈액에서 혈장 좀 분리하는 기술 갖고 있어서 최근에 좀 테마주로서 좀 크게 시세 모아졌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사실 이 코로나19와 네.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가 섣부르게 이 주식이 그 성공 확률이 낮다,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 지식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제약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아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치료제나 백신을 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만 그 어느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된다면 뒤늦게 개발하는 건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종목 부분이 고점을 치고 나서 그죠? 오늘은 음봉이 나긴 했어도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잡아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했던 주식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위험관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노선, 내가 이 주식을 어느 정도 손에 놨으면 아니면 이 종목이 어느 부분을 깨면 나는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단 25,000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라인이 종가상 깨지는 분위기라면 일단 전량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시되 다시 올라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5,000원, 32,000원 이 사이의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가 기술적 분석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성공을 해서 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이다 보니까 그쵸. 한 네. 치 앞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25,000원 부분에서는 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든지 이익 실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야속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좀 못 다뤄졌다 하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밤 11시거든요. 김기수 전문가와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2월 24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3분의 2 정도의 되돌림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변화하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바이오와 제약이 지수를 커버해줬고 낙폭과대 업종이 지수를 반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장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11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를 정말 주말 앞두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밤 11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랑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스크롤 쭉 내려볼까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는 거 보이고 계시죠? 이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잠시 뒤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와 다양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챙겨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꼭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